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의 위압감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해야죠. 불안합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하죠. 다 알아야죠. 그래야지 뭐 피하든가 뭐 예방을 하든가 하죠. 네, 당연하죠. 저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는 병원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리에서 만나본 분들은 100% 병원 이름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팩트체크해서 다루게 됐는데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을 의료진에게만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도 이 병원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그리고 환자가 다녀간 병원까지도 일절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메르스 국가지정 격리 병원이 된 곳도 비공개로 공식적으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메르스 발생과 상관없는 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나 또 여기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가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지나치게 본인이 걱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요. 이미 3차 감염자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소리냐. 총체적 난국인 만큼 일반에 공개를 해야지 오히려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해당 병원을 다녀온 뒤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의심 환자가 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염되는 질환의 경우에 이 병원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규정이라든가? 법 규정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에볼라 때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또 선진국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국가 격리 병상이나 이런 경우는 일부 예외로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접 밝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밝힌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밝힌 적도 있고 밝히지 않은 적도 있다. 미국에서 이야기는 일단은 맞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던 지난해였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요. 6개 병원을 에볼라 치료센터로 지정을 했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와이주 보건국도요. 치료센터 4곳을 두면서 모두 비공개로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들 병원을 외면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밝힌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밝힌 경우도 역시 에볼라 때였는데요. 작년 9월이었죠. 미국 내 첫 에볼라 확진 환자였던 토머스 에릭 덩컨의 경우에요.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게 공개가 됐었고요. 또 그를 치료하다가 감염이 된 이 병원 간호사 2명은 각각 메릴랜드의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 에머리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완치가 되는 이 전 과정이 모두 공개가 됐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작년에 2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어땠는지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On Friday, May 2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Indiana State Department of Health conducted a joint press briefing to annou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also known as MERS-CoV, in the United States. The patient with the confirmed case is being treated here at Community Hospital in Munster, Indiana. 이건 아예 병원에서 공개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서는요. 이 일반 대중과 의료진, 보건당국을 위한 메르스의 최신 정보와 지침이라고 해서요. 정기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확진자가 머물렀던 동선, 그리고 또 진료받은 병원 치료 경과까지 아주 자세히 공개를 해놨습니다. 또 우리에게 조금 전에 또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발병 병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홍콩의 경우에는요.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혔고요. 그래서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는 지금 의료진에게만 이 병원 이름을 밝히겠다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그 SNS 때문에 예. 시중에는 병원 이름이 상당 부분의 경우에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예. 당국에서는. 근데 의료진의 책임감을 물론 믿긴 하지만 의료진한테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그럼 과연 일반에게까지 안 가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보도 준칙상으로 언론에서 이를 보도해야지 되나 말아야 하나 언론들도 오늘 하루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예. 그러한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일단 밀접 접촉을 통해서 비말을 통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반에게는 공개 안 한다. 그런데 일반에서 어느 병원인지 꼭 알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예. 그렇게 쉽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안심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WHO에서 전염병과 관련해 이런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신뢰를 쌓아두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외국 사례에서도 앞서서 봤듯이 정부 판단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택했든 우리 정부가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방법, 이 쉬운 방법을 놓쳤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